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 출동에 대비해 대기하다 보니 구내식당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경남의 119 안전센터 수십 곳에 구내식당이 없어 현장 대원들은 끼니를 챙기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서 구내식당이 소방대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장 출동에 대비하다 보니 소방대원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는 사무실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시간 맞춰서 밥 먹으면 되니까 저희는 훨씬 편하죠. 하지만 거창 소방서의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 5곳 가운데 구내식당이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이곳 119 안전센터는 구내식당이 없어 끼니 때마다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한 끼 밥값만 7,000원, 한 달에 18만 원을 식비로 써야 합니다. 경남 소방공무원 한 달 급식비 1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출동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배달 음식 위주로 먹게 되고, 외딴 지역에서 하루 2명씩 근무하는 지역대는 더 열악합니다. 배달을 하는 식당이 없어 직접 차려 먹어야 하지만 냉장고에 쟁여둔 반찬들이 전부, 라면으로 때우기도 부지기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혹시 뭐 드셨어요? 오늘은 라면 먹었습니다. 경남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는 23곳, 대부분 외딴 지역에 근무 인력이 적은 곳입니다. 하지만 경남소방본부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각 지역 소방서뿐입니다. 나머지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는 소방대원들이 인건비와 재료값을 내야 해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안전센터의 경우 아직까지는 예산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식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어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우조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본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우와 현대 양대 노조 모두 공멸을 우려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가 확정되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조선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조 3천억 원의 연구부채가 있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것은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적자를 현대중공업 같이 또 거두어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실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려운데 4년 동안 부정을 겪었는데. 인수를 당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입장은 더 강경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0명 넘게 구조조정한 대우조선. 특수선과 해양 플랜트 등 사업 분야가 대부분 겹치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추가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 지금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수주 물량이. 그럼 저는 이 체제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걸 현중으로 독점 자본한테 밀어서 또다시 또 구조조정으로 가게 되면 거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 역시 추락하는 지역 경제에 치명타라며 범시민 대책위를 이번 주 안으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현대가 주가 되고 대우는 이제 부가 되는 협력체화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그 고용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보장이 못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과 19일 진행하고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와 상경 시위에 나서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정부가 영산강과 금강에 설치된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달 말 결론을 냅니다. 낙동강에 설치된 보는 어떻게 처리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경남 등 영남권 시민환경단체는 보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수문을 부분 개방했던 창녕 하만보와 합천 창녕보. 강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고 물의 흐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축구장 630개 크기에 달하는 모래톱과 수변 공간이 생겨 생태 서식 공간도 늘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와 큰 고니 등 철새들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보다
낙동강의 자정 능력은 소폭 느는 데 그쳤습니다. 8개 보 가운데 일부 보만 부분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안에 결정되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영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낙동강 보 8개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덜이 습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저희들 농민들은 8년 동안 피해를 입었어요. 비용 편익 분석을 토대로 정부 보 처리 방안은 4가지,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탄력 운영, 관리 수위 유지 가운데 하나를 보별로 적용합니다. 시민단체는 4대강 16개 보 유지에 해마다 5천억 원이 든다며 보 해체가 경제적 이익일 뿐 아니라 자연성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문을 열어봐야 강 한가운데로만 물이 흐르고 양안 쪽으로 고정보가 양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정부는 낙동강 보의 개방폭과 기간을 늘려 올해 한 차례 더 모니터링을 한 뒤 연말에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늘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는 등 서둘러서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2곳,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8일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오전에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구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창원 성산구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지도부 의견이 엇갈려 이번 방문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그 도정에 대한 어떤 평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년에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거다. 자유한국당은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둘러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역 경제 또는 그 갈등 통합하는 기조 가지고는 짧아서 안 되거든.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은 거 아니겠느냐. 두 군데 다 다시 탈원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오는 17일까지 후보를 공모하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 정책과 얼굴 알리기로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창원 성산 7명, 통영 고성은 10명. 당선되더라도 임기는 내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년 21대 총선의 전초전인데다 재선에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 또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내려온 데다가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먼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올라 있고요. 오늘 종일 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이 시각 창원의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으로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먼지로 인해서 시야만 다소 뿌옇겠습니다. 건조함은 계속해서 극심합니다. 오늘도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건조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영하 3도, 창녕과 밀양이 영하 2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남해와 사천 0도, 그 밖에는 모두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거창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밤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한 달 상수도 요금에서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창녕군이 오는 18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의 재정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의령군이 13개 읍 37개 취약지역에 15개 팀 28명을 투입해 현장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 나섭니다. 거제시가 오는 28일까지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할 리더 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상남도가 복지와 일자리, 보건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김해 서부복지센터 등 3곳에 일자리 전담 인력과 간호사를 배치해 복지시설에서 일자리를 찾고 치매 진단과 건강관리 등 보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합니다. 창원시 싱크탱크인 창원시정연구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여성과 복지, 고령화 등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연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연구실을 기존 3실에서 4실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창원시정연구원은 현재 연구직 15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 휴업을 권고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산하기관의 차량 이부제와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거나 다음 날의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경상남도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합니다.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해극단 번자기 대표 50살 조모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1년 더 늘려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조 씨가 10대 여성 단원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농협 경남검사국이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검사국은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자격 여부와 임직원 선거 개입 금지, 무자격 조합원 실태 조사 등을 지역별로 교차 점검합니다. 경남에서는 140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